TF의 이찬우입니다. 오늘은 여기 화물 차주에 대해서 23년도 7월 1일자로 적용되는 화물 차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잘못은 여러 가지 상처라는 말인데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로부터 정답 풀이를 깨우쳐 나가는 것처럼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일들도 저희 주변에 가끔은 아주 가끔은 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인 지금이죠. 그럼 지금 제 사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충분한 무난함이 있어요. 친정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적에 이끌어서 좀 막내 보고 되는 저는 친정어머니와 친정언니의 사랑을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서로 말씀하시는 게 들리거든요. 여기 음소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3년도 7월 1일자로 해가지고 화물차주가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사업이라 가지고 전속성이 있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보호 필요성이 필요해가지고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노무 제공을 받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을 합니다.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하고 노무 제공자를 비교한 표입니다. 전세성 요건을 보시면은 현재 6월 30일까지는 반드시 필요했는데 7월 1일부터는 폐지를 해가지고 폐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입직과 이직 신고가 필요했었는데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적용제외 시청 같은 경우에 사유 발생일 잠시만요. 지금 참가인원 400. 여보세요? 네. 여기서 들려요? 여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조금 저기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볼륨은 컴퓨터 볼륨 한번 올려봐요. 볼륨 자체로 올려봐요. 또? 왜 이렇지? 이거는 연결하지 않고. 연결 아까 금방 했는데요. 예, 저기 음소거 안 하신 분들은 음소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켰어요.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제외 신청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수는 기존의 기준 보수에서 실보수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기존의 사업장별 보험료율에서 노무 제공자 직종별율로 변경됩니다.
우리가 이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업장에 개별 실적 요일이라 그래가지고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노무 제공자의 재해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사업장 보험료의 증감과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분리정을 했었는데 이것은 직종별 요일제 도입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관리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제에 대한 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주가 하는데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그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로 합니다. 그 노무 제공자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 제공자에 범주로 해가지고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 안에 특고, 일반 저희가 아는 특고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 직종을 보시면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와 사업주가 플랫폼을 통해서 그 노무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적용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무 제공자란 그 정의입니다. 1.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2.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노무 제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산재보험 그 적용 대상으로서 화물 차주입니다. 그 특정 품목, 시멘트, 철강지, 유통산업 등 저희가 이제 8개 특정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구분 없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에 따른 모든 화물 차주로 해가지고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 전속성이 폐지가 돼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용차라는 표현을 쓰죠. 용차 화물 차주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신입이 전에 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냥 특수관리법에 화물 자동차와 특수 자동차 중에서 견인형하고 사다리차를 포함을 합니다. 그 화물 차주 중에서 택배 기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건설 현장 화물 차주는 화물 차주 소리 달라. 화물 차주로 보지 않고 해당 직종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 정의 아시다시피 화물 자동차 및 특수 자동차로서 이걸 어떻게 키나? 이 소리를 화물 키는 자동차란 다음에 강목에 어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인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개인 운송업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 위탁 차주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하고 특수 자동차가 있는데 화물 자동차는 적재 공간을 갖추고 운행하는 차를 얘기하는 거고 특수 자동차는 그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서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화물 자동차하고 특수 자동차의 세부 유형 분류 표입니다. 화물 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 그 다음에 견인형 이렇게 구분되고 특수 자동차에는 견인형이 구분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큰 변화의 태동을 그리고 인류제가 사다리차하고 그 보수작업체 이쪽 부분은 건설 현장 화물 차주 직종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화물 차주의 범위와 직종을 구분한 표입니다. 이번에 기존의 택배 기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 퀵 서비스 기사, 그 다음에 건설 현장 화물 차주 해가지고 보수 작업차, 살수자, 카고 크레인 이 부분이 기존 적용받거나 새로 들은 부분이고 빨간색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가 화물 자동차인데 그중에 그 화물 자동차 제 14호에 해당하는 거는 저기 유통 배송 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그다음에 특정 품목에서 시멘트, 철강제, 자동차, 곡물 등 특정 품목 운송기사, 그다음에 화물차로 운영 중인 킥기사, 여기가 화물차주 제14호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직전별율하고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14호에 적용받는 거는 그 직전별 공제율이 직종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파일은 저희가 교육 시작 전에 올렸으니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험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자는 그 노무 제공자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차 같은 경우 여러 사업장에 노무 제공하는데 이때는 각각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자, 화물운송의 보험가입자인데요. 화물차주에게 화물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 화물운송에 책임이 있는 자가 되겠죠. 자, 운송사업자, 그 다음에 주선사업자의 자기계약, 인수증, 그 다음에 화주, 사업자를 얘기합니다. 그 주선사업자가 우리가 중개대리 있지 않습니까? 화물 운송 계약의 중개대리만 우리 이제 업계에서 쓰는 용어가 선착불 용어, 선착불이죠. 자, 선착불만 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보험가입자에는 원하주, 보험가입자가 원하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화물차주가 개인 화주로부터 직접 운송 의뢰를 받아가지고 운송하는 경우에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산재법을 비적용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보면요, 만약에 개별 용달 하시는 분이 운송회사나 주선회사에서 인수증이 아니고 운송회사를 통하지 않고 주선회사의 인수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직접 개인한테 만약에 대학생이 이삿짐 운반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운반을 했다. 이때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운송업자나 또는 그 주선업에 인수증이 있는 분이 중간에 업자가 있다. 이때는 보험가입자가 그 운송회사, 주선회사의 인수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험가입자에 해당합니다. 그 보험가입자 판단 방법인데요.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 개선상에 공급받는 자가 보험가입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세법상에 세금 개선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기타 사유가 있겠죠. 면세 사업자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세금 개선을 발행하지 않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그 지급 의무가 있는 자가 됩니다. 우리 주선 사업자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선 사업자가 자기 계약, 뭐 저희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자기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대리가 있습니다. 자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선 사업자가 자기 책임 하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이고요. 중개 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선 사업자는 중개 대리만 하고 그 중개 수수료만 받는 방식입니다. 이때 자기 계약은 화물차주가 주선 사업자에게 세금 개선을 발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 대리 같은 경우에는 원화주한테 세금 개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아니 이거 전체 하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저게 탁서 줄이 지금 네. 자, 이제 노무 제공자 정보 관리입니다. 저희가 6월 30일까지는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이제 전수성이 있는 사업장이죠. 그 사업장이 우리 특수 형태의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입직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급여 나가시면 입직 신고를 하고, 또는 단기 노무 제공자면 단기 노무 제공자 신고를 하고, 그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입직하고 입직 신고 제도가 다 폐지가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 입직하고 이직신고 제도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적용제외 신청 제도 자체도 폐지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기준보수 적용받는 직종이 3개 직종이 있는데요. 요 직종에 한해서 현행과 같이 입직하고 이직하고 적용제 신청제를 받습니다. 화물차주 같은 경우 우리가 실보수를 해가지고 보험료 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휴업을 한다. 그러면은 뭐 부상이나 질병이나 유발해서 휴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제 신청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적용받는 직종은 모두 휴업신고 제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7월 이후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과 부가제도 비교표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용차 기사님들 산재보험은 7월 1일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 적용 대상 세부 유형인데 모든 화물차주가 품목과 산업의 구분이 폐지가 됩니다. 모든 화물차주가 적용받고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정 품목하고 특정 산업. 그래서 6월 30일 적용받고 있는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적용제자 산재보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연령 제한이 있고 소득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국적 제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과 상실 같은 경우에 이비지 신고 제도가 폐지가 되고 고용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휴업 신고인데요. 휴업 신고는 산재보험 폐지를 하고 고용보험은 그대로 신고가 됩니다. 월 보수액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실보수로 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유통배송 기사분들을 제외하고는 화물차주의 기준보수를 적용해가지고 보험료 산정이 됩니다. 그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하고 월보수 산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험료는 산재보험료는 개인의 월보수액 거기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해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직전보험료율과 출퇴근 보험료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보험료의 상한선, 하한선 제도가 없습니다. 그 월보수의 산정입니다. 월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징수체계를 앞단에서 기준보수에서 실보수로 이제 변경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의 산정은 사업소득에서 또는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화물차주에서는 기타 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이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강의료가 포함이 되고요. 비과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같은 경우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고 A 사업소득에서 B 그 경비를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되는데 경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했습니다. 자, 이 사업소득은 우리 사업소득 관리명세서 부처청에 매월 신고하는 또는 세금계산서의 공고가액을 통해 가지고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공고가액을 통해 가지고 확인 가능합니다. 경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는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노무제공자가 실제 지출한 경비가 아닌 것을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는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경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자, 경비 공제율은 화물차주 같은 경우에는 30.3% 고용보험의 유통배송기사와 동일합니다. 30.3%가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자, 산재보험료율은 보험료율은 직전보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장 업종별 요율에서 그 다음에 직전보율로 7월 1일자로 전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23년도 직전보율을 보시면요. 화물차주는 1.7%입니다. 여기에 출퇴근 재보험료율 0.1을 가산해서 총 1.8%가 산재보험료율이 됩니다. 그 노무제공자에 발생하는 모든 재해는 해당 사업장에 임금 근로자한테 적용되는 요율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자, 월보수 신고입니다.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선명, 그 다음에 직종, 월, 보수액 등은 노무를 제공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정형 기사로 부르는 상용형 같은 경우에는 월보수액 신고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단기 노무자, 농차, 1개월 미만 근로, 1개월 미만 노무 제공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만약에 기한 내 미신고하는 경우에 노무 제공자가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월보수 신고했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잘못 신고됐어라고 하는 경우에 월보수의 정정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 또는 노무 제공자가 월보수 정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월보수 신고서 또는 노무 제공 확인 신고서를 가지고 재차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 정정 신고서에 대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식을 이용해 가지고 정정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노무 제공자가 월보수 정정 신고할 때는 사업주의 정정 신고와는 무관하게 소득 증명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셔가지고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감경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1년만 유예를 합니다. 한시적으로 경감 대상 집중하고 경감률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정했습니다. 화물 차주에 대해서는 7월 달부터 24년도 6월 달까지 50% 보험료 경감이 이루어집니다. 24년도 6월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법정 신고 기한이 24년도 7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 기한을 도구하면은 보험료 경감되지 않으니 그 안에 꼭 해주셔야 됩니다. 보험료 부담 및 원천공제 납부입니다. 사업주, 운수사업자 등 사업주 여기는 이제 운수사업자만 표시했는데 아까 보험가입자를 얘기합니다. 사업주는 노무 제공자와 각각 2분의 1씩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종사자 부담을 원천공제해서 사업자 본인 부담을 합산해가지고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 예시입니다. 화물차주의 7월달 총 사업소득이 900만 원은 가정에서 비과세 소득이 없다는 가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만 원에서 30.3% 가면은 경비가 272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업소득 900만 원에서 공제율 2,27,000 272만 7천 원을 빼면은 627만 3천 원이 되는데 그 소수점 이하는 절산하시면 됩니다. 요 금액이 월 보수입니다. 이 월 보수를 산재보험료 1.8% 곱하면은 11만 2,914원이 나오는데 국고금 단속법에 따라 가지고 11만 2,91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 경감보험료는 별도 계산을 합니다. 11만 2,910원을 50% 하면은 56,455원인데 이것도 단수 처리해가지고 56,450원. 이 금액은 실제 납부할 금액은 내가 맨 처음에 산재보험료 계산한 11만 2,910원에서 그 다음에 경감보험료 56,450원을 뺀 56,460원이 보험료가 됩니다. 이 보험료를 각각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8,230원이 될 겁니다. 그 보험료 산정 방식입니다. 기존에 제가 설명해드린 부분은 보험료를 산재보험료를 한번 산정해가지고 총 보험료를 한번 산정해서 하는 방식이고요. 24년도 1월달 귀속분 보험료부터는 이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는 좀 전에 설명해드린 걸로 진행이 되고요. 24년도 1월달부터는 산정 방식이 바뀝니다.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보시면은 627만 3천 원을 각각의 보험료율을 나눠서 0.9 해가지고 56,450원. 그래서 56,450원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경감률을 공제하지 않고 이렇게 보험료를 나눈다라고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경감률을 각각 빼가지고 실제 보험료가 내년도 6월분까지 경감됩니다. 자, 보험가입자의 주요 의무입니다. 자, 우리가 보험가입자는 올해 23년도 7월부터 노무 제공을 만약 했다 이럴 경우에는 23년도 7월 14일까지 저희한테 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월부수액 신고 후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원천공제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성립신고를 하고 또는 월보수 신고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원천공제하는 것이 사업주가 의무가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화물 플랫폼, 화물 정보망이라 부르는 거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가 우리 그 사업주를 대신해 가지고 위의 의무를 이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체계입니다. 본사 사업장 등록번호 기재서 하나의 노무제공자 관리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지금 그 특구 관리번호가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본사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서 하나만 그 앞으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상이한 지점이 있는 경우에 이 해당 사업자 등록번호로 구청에다가 노무제공자의 소득신고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사업주가 분리적용 신청하게 되면은 신청한 달 초일부터 분리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6월 30일까지만 해도 저희가 장소 단위 위험률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장의 위험률을 고려해서 적용을 했었기 때문에 분리 적용을 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하나의 직전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의 산재보험 관리번호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플랫폼 운영자 특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플랫폼, 화물 플랫폼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회사가 화물24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보험업자 행정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모든 노무 제공 정보를 플랫폼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가지고 보험 행정을 대신해 줍니다. 정의는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 자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을 요청받아 일하는 사람의 노무 제공을 중개 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 처리 시스템을 말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 통해 가지고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 제공자입니다. 그 산재법상 노무 제공자의 정의에 남욱에 명시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퀵기사, 대리기사, 음식배달기사, 화물차주분들이 해당됩니다. 플랫폼 운영자 같은 경우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것을 어부하는 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퀵 대리기사 및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중개하는 플랫폼사를 얘기합니다.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분들이 이제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이용하는 퀵업체 또는 대리업체 또는 운수사업자 등이 보험가입자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플랫폼이 성립신고를 하고 플랫폼이 저희한테 월보수 신고를 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입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이용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라고 했죠. 그래서 플랫폼 운영자는 산재법상 사업주가 아닙니다. 자, 플랫폼 운영자는 1번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를 합니다. 2번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저희한테 이용 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밑에 운수사업자 누가 있고 보험가입자가 되는 주선사업자가 누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하주가 누가 있습니다 라고 신고하게 되면은 그 사업주가 성립신고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매월 플랫폼 이용 사업자별로 그 저희한테 공단으로 월보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이용 사업자 및 플랫폼 종사자로부터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를 합니다. 이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납부를 하는 것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플랫폼으로 해서 원천공제가 가능한 만약에 뭐 퀵하고 대리업계를 얘기합니다. 그쪽은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에서 직접 납부를 하게 되고요. 플랫폼에서 이용 그 보험료 원천공제가 불가능한 화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할 수 있게 저희가 별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후술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자는 5년간 노무 제공 정보를 보관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 제공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원천 공제하는 경우에 전용 계좌가 개설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빨간색 표시를 했습니다. 보수 지급을 중개하지 않는 화물 플랫폼의 경우 이제 보수가 실제 금액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하지 못하는 화물 입사 같은 경우입니다. 화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4번, 6번 자 원천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보수의 정정과 원천 공제 신고 납부는 그 플랫폼 이용 사업자, 운수 사업자가 직접 이행하게 됩니다. 플랫폼에서 월보수 이용 개시 신고를 하고 월보수 신고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용 개시 사업주가 납부할 수 있는 번호를 하나 부여를 직권을 할 것이고요. 그 직권으로 부여된 번호를 해가지고 플랫폼 화물 플랫폼이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번호에 보험료를 산정해서 조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물 플랫폼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퀵대리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퀵대리는 원천 공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수 중개를 하고요. 근데 화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 차주부터 노무를 받으나 플랫폼은 보수 중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 대상이고 다만 보수 중개하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 운영자가 산재보험 관련 신고 의무는 하고요. 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천 공제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도식을 보시면은 1번 플랫폼에다가 화물 차주분이 등록하고 월회비를 납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주분도 등록을 하죠. 그 다음에 화물 운송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플랫폼에서 화물 차주분한테 쭉 해가지고 화물 오더를 올리죠. 그러면은 화물 차주가 그거 중에 하나를 봐서 그 노무 제공, 화물 운송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 그분 화주가 보험 가입자가 되는데 플랫폼 노무 제공 사업의 사업주, 플랫폼 이용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화물 운송 사업자 또는 주선업자 중에서 인수증, 그 다음에 화주 사업자가 됩니다. 플랫폼 이용 등록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사업 개시를 하게 되고요. 그 게시번호를 해가지고 저희가 보험을 납부할 수 있게 플랫폼 화물 차주 관리번호라는 걸 부여하게 됩니다. 그 화물 플랫폼은 8월 달에 저희한테 8월 초에 이용 개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화물 차주 관리번호, 보험료, 산재보험료 낼 수 있는 번호인데요. 이 번호도 8월 그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번호가 부여되도록 부여할 수 있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그 특례 적용 화물 플랫폼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이 됩니다. 자, 1번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가 있고 아까 말한 플랫폼 이용하는 사주, 운송사업자, 주선의 알선, 주선의 인수증, 그 다음에 기업 화주가 됩니다. 이용사업자의 운송 의뢰에 대해서 운송 중개만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사가 주선 사업자로서 그 인수해서 자기 명의 계산으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 플랫폼사를 사업주로 적용을 합니다. 플랫폼사가 플랫폼사에 등록된 화물차주가 있고 2번 화물차주가 등록되어 있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에 다 해당되면은 특례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전화 배치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전화 배치하거나 다른 플랫폼에 의뢰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특례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자, 화물 플랫폼 보수 미중개입니다.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보수 다 안에서 퀵대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다 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화물 플랫폼 같은 경우에 월보수 신고 대상 같은 경우에 자, 이용사업자, 사업주 화주, 자기 명의 계산으로 화물을 인수증하는 주선사업자에 대해서
이 의뢰권에 대해서 저희한테 월부수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월부수 신고가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운송사업 플랫폼이 누군지 알 수 없어가지고 신고를 못하는 경우, 이때에는 제외를 합니다. 이 경우에 운수사업자 등 보험가입자가 직접 저희한테 월보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운수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운송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플랫폼 이용해서 용차를 불러서 운송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기한테 노무 제공 그 계약이 돼 있는 분들이 직접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자기가 신고하는데, 거기에 선착불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플랫폼에 등록하지 않은 운송사업자 또는 화주가 전화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보험가입자가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보험행정 사례입니다. 화물 플랫폼 보수 미중계약 같은 경우에 아래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수 미중계약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저희한테 화물 운송 계약이 이루어지면은 8월 초에 이용 개시 신고하면은 저희가 번호를 부여해 주고요. 그 다음에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월보 신고하게 되면은 보험료는 9월 16일 날 말아서 다음 연도 납부인 10월 10일까지 저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고지하게 됩니다. 플랫폼 화물차주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산재보험료 납부하기 위해서 만든 번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특례를 적용받는 플랫폼이 저희한테 이용 개시 신고를 하면은 별도의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를 사업자 등록번호 기준해가지고 그 각 운수사업자 또는 주선의 인수증 또는 기업 화주한테 하나씩 부여가 됩니다. 이 번호는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정보만 관리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와 상관없이 아까 운송사업자처럼 별도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플랫폼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별도 노무제공 신고를 성립신고를 하고요. 그 번호로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은 노무제공자, 보험가입자가 노무제공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성립신고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약 이용한다,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별도로 서브로 보험료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가 하나 더 부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은 운송사업자 갑이 플랫폼 A하고 B를 이용해가지고 화물 운송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뭐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차주 김물류 같은 경우가 A, B 플랫폼 해가지고 운송사업자한테 노무 제공을 합니다. A 플랫폼, B 플랫폼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A 플랫폼은 그 갑에 대해서 이용 개시 신고하고, 그 다음에 이 화물차주 누구야? 이 사람한테 얼마로 화물 운송 계약이 올라갔어? 라고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폼 B에는 또 운송사업자 갑이 이용 개시 신고를 또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해서 우리가 화물차주 김굴러가 또 얼마를 줬어? 운송비로.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한테 신고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납부자 번호를 하나 부여합니다. 갑에 대해서 플랫폼 화물차주 관리번호라는 거 부여를 하고, 여기 대해서 A 플랫폼, B 플랫폼 합쳐가지고 갑은 총 얼마를 운송사업자 얼마를 줬어요? 라고 김굴로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합산해가지고 별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상 재해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그대로 노무 제공자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인정 신청에서 기존에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업무상 재해 최초 계약 신청서가 접수가 됩니다. 다만 우리 노무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라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상에 소견서를 발급받은 의료기관 가다 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사가 서울에 있는 만약에 운송회사가 있다 이랬을 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에 있는 관리번호 해가지고 서울로 신청해야 되는데 이 노무조근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대전에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대전에 소재한 병원을 갔다. 그러면은 그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사업주 날인 같은 경우에 18년도 1월자로 다 폐지가 됐죠. 아시다시피. 그 노무제공자가 서명만 하면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산재범 의료기관은 제절되어가지고 업무상재 인정 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 프로세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요양 신청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요양하고 재활을 하게 되는데 휴업급여,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 상태, 그러니까 뭐 완치는 아니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인데 증상이 고정되면은 장애급여와 간병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복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후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무제공자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급여하고 장의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업무상재해 결정 절차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에 교재 파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보험급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양 중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요양급여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치료비인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4일 미만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간병료, 이송료 등 교통비를 포함해가지고 제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고요.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 4일 이상 요양, 여기에는 입원과 통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월보수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병보상연금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간이 2년이 지나고 폐질 등급이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요양이 종료된 이후에 자, 치유가 된 상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장애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장애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월보수에다가 각 해당하는 장애연금 일시금이 일시로 곱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병급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애자한테 지급하게 되고요. 직업재활급여 같은 경우에는 직업복귀를 위해서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유족급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그 노무제공자로부터 부양받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양받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례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보수의 120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한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하고 전체가 다 동의를 합니다. 자, 보험급여를 산정함에 있어가지고 기초 평균 임금이라는 게 평균 보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을 산정하죠. 재해 발생일 전날부터 3개월, 89에서 92일 사이에 평균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데 노무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달의 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 중에서 받은 보수하고 재해 발생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해가지고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A라는 분이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 노무제공자로 일을 했다. 근데 노무제공자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근로자의 보수를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는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자가 A 사업장에 노무 제공하고 B 사업장에 노무 제공을 했다. 가정했을 때, 이 두 개의 금액을 AB 사업장에 신고되어 있는 AB 사업장의 금액을 합산해서 월보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당 41,150원이고요. 30일 환산하면은 123만 4,500원입니다. 요거는 보험급여를 대부분이 지금 들어오신, 오늘 오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과태료하고 기타 불이익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고요. 월보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불이익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험급여액의 징수라고 부릅니다. 보험료 징수법에 있는 내용인데 만약에 보험관계 성립신고하기 전에 사고가 나거나 과태료하고 별도입니다. 보험급여 징수액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사고 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계좌한테 지급된 금액의 50% 한도 또는 10% 한도 내에서 최대 납부할 보험료의 5배 상한으로 해가지고 그 보험급여 징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금 제도가 있는데요. 7% 한도 내에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연체금 제도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체금을 산정해서 별도 고지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와 기타 불이익 중에서 보험급여 징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정부에서는 이 두 개 부분에 대해서 계도 기간을 둬가지고 과태료와 그다음에 보험급여 징수 결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6개월 후에 올해 이제 12월 말이죠. 지나기 전에 그 부분이 연장될 수 있을지 그거는 정책적 판단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화물 플랫폼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혹시 지금서부터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멘트 주선 운송 업체입니다. 거기서부터 답변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제 답변하지 마세요. 예, 시멘트 주선 질문이 있습니다. 시멘트 주선 운송업체입니다. 매달 전체 개인 사업자 기사분들 신고를 14일까지 한 다음 달 논문을 제공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좀 내려주실래요? 한 개씩. 기본적으로 운송사업자가 관리 주체가 맞습니다. 카주와 운송사업자가 계약을 했다는 가정하에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 관리 주체는 운송사업자인가요? 예, 맞습니다. 화물차주의 관리 주체는 운송사업자가 맞습니다.
산재 사고 발생 시에 운송사는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아마 산재 사고 났을 때 그 보험가입자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그 책임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송사업자, 그 다음에 그 주선업에서 인수증 같은 경우에는 주선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주, 기업 하주가 될 겁니다. 직접 이제 노무를 제공받는 분이 될 겁니다. 플랫폼을 이용해도 우리가 플랫폼 만약에 화물 입사실을 이용해도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A의 주선인지 B의 주선인지는 운송사에서 증명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가 증명을 하나요? 업무상 재해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그 공단 재활보상부에서 그 재해자한테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이 당신이 수행한 업무가 어디에서부터 오다가 내려진 건지를 확인해서 그래서 그 운송사에서 어느 주선 업체인지 저희가 연락해가지고 하주까지 다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퇴근 시 재해는 적재물이 실려있는 기준인가요? 적재물 없으면 공차면 개인적으로 퇴근으로 보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차가 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뭐 적재물이 실려 있는 큰 차들이 그 집에 있는 건 아니니까 집을 나와서 그 차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뭐 차고지라고 표현을 쓰겠습니다. 차고지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때 차고지까지 가는 경우는 출퇴근 제외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차고지부터는 운행 중으로 이제 들어가 있죠. 운행 중으로 이때에는 업무상으로 해가지고 보게 될 것입니다. A 오다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이요. 대정관 오더를 받은 그 사업주를 공가입자로 해서 업무상 업무 수행 중 사고로 인정합니다. 지금 A 오더가 서울이고 서울 부산이고 B 오더가 부산에서 대전이면 출퇴근 관계는 어디까지의 역할인지라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A에서 부산, 그러니까 A 오더가 서울에서 부산에서 이루어진 거고 부산에서 받아가지고 서울까지 움직인다는 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출퇴근이 아니라 업무 수행 중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겁니다. 신고하셨는데 주민번호가 틀렸는지 검증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주민번호는 지금 행자부에서 검증 요직을 다 빼신 거 아시죠? 21년도 5월 달인가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뒷자리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는 앞자리 7개 갖다가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 화물차주가 주차된 곳으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재 신고 시에 상용형,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차주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 다음에 1개월 미만 용차로 보고 구분해서 신고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1개월 미만 고용 후에 몇 달 후에 재고용하는 분, 이분이 만약에 1개월 미만 고용하게 되면 단기 노무 제공자로 해서 신고하시면 되고 그 후에 몇 달 후에 재고용하는 방법이 고정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용차로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각각 그 월보수 신고 또는 단기 노무 제공 신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선착불권 오더는 원화주가 신고해야 하는데 원화주가 신고하는 거 몰라서 신고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착불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화주가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화물차주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해가지고 구세청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추후에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 관계를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화물 프로님이 물어보신 거 상용 후 월보수 신고하고 1개월 미만은 고용처럼 단기 노무 제공자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예, 맞습니다. 자, 저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지금? 화물차주가 고용한 기사의 경우 산재보험을 운수사업자에서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화물차주가 고용한 기사가 있다. 그러면 화물차주가 근로자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화물차주가 그 근로자에 대해서 산재고용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노무 제공자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타인을 사용해서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이분은 지금 말씀하신 분은 노무 제공자가 아닙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화물차주가 고용하신 분들은 화물차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얘기합니다. 화물차주가 별도로 산재와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조 화물 50톤을 보낼 때 플랫폼을 쓰면 플랫폼에서 신고를 하고 우리가 화물차 직접 상태하면 우리가 월보 신고 이건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물차주를 직접 컨택하면은 그 사업장이 월보수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업체가 플랫폼을 써가지고 보냈다. 이때 플랫폼에서 우리 업체가 직접 등록해가지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플랫폼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별도 관리번호를 해가지고 부과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립신고, 정정신고하는 방법. 자, 성립신고는 지금 토탈 서비스 가시면은 아니면은 저희 공장 홈페이지에 서식 자료실에 그 별지 서식 2호에 이 노무 제공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또는 토탈 서비스 보험관계 노무 제공자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있습니다. 그 서식으로 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고요. 자, 정정신고는 아직 그 화면을 저희가 토탈 서비스에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정정신고는 월보수 신고한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월 1일 이후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화물차주의 기사에 대해서도 교육을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기사분들에 대해서도 별도로 일정 잡아가지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게더 이기열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관련해서 기존의 특고 사업장으로 보험관계 성립되어 있더라도 새로이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기존에 특고 사업장이 관리번호가 있으면은 그 관리번호에다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가입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질문입니다. 차주, 운송사, 화물차주, 그 다음에 운전자 화물차주가 노무제공자로 화물차주가 노무제공자로 운송사업자가 있죠? 네, 운송사업자가 가입자가 됩니다. 자, 요거는 저기 누구예요?
이기열 님이 올리신 거는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Q&A로 해가지고 조속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로지스 김태원 님이 물어보신 내용입니다. 1번 화주에서 운수사 차주의 경우 주체는 운수사가 맞고 예 맞습니다. 경감률은 25%가 아니라 50% 해가지고 1년 동안 해가지고 맞습니다. 플랫폼 운영의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주체인지 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퀵대리처럼 보수를 중개할 수 있는데는 보수를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신고하고 보험료까지 납부를 하는데 화물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중개하지 않고 월보수만 신고하죠. 그래서 그때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보수 신고 대행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건설현장 원동 화도급에 노무 제공하는 화물차주 보험가입자 이 부분은요 저희가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잡혀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월에 운송료가 발생하였는데 기사님이 8월에 나가셨습니다. 근데 보험료 산정은 9월까지 마무리돼서 10월 10일에 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은 기사님한테 매번 예치금을 잡아둬야 하는 걸까요? 그 이제 예치금이란 표현도 그렇고 저희는 원천 공제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운송료를 지급했으면은 자 이분한테 운송료를 언제 주냐? 늦어도 8월 15일 안에는 8월 10일 또는 8월 15일 안에는 7월분에 운송료를 주지 않습니까? 운송사의 경우입니다. 이때 그러면은 그분이 나가기 전에 다 공제 7월분에 대해서는 원천 공제하셨다가 그랬다가 그 우리 사업주분 부담금을 포함해서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동물류 박강민님 실질적으로 24년도부터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23년도부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23년도 7월 달부터 다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자 차주입니다. 해지해야 하는지요. 저희가 화물차주를 해가지고 중소기업 사업주 가입하신 분한테 안내문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했는데 만약 그분이 기존에 개인한테 사적 계약을 하지 않아 전부 다 운수사 또는 뭐 기업 화물만 그 다려 뭐 그 운송해 그러면은 별도로 중소기업 사업주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 중소기업 사업주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노무 제공자로 해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는 중소기업 사업주로 적용하지 않고 노무 제공자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 이제 우리가 운송사나 주선의 인수증이나 아니면은 그 화주가 없는 개인한테 만약에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나는 그런 업무도 수행해라고 판단 쓰시면은 중소기업 사업자는 유지하신다면은 그 노무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할 때 그때는 그걸로 해가지고 지급을 중소기업 사업주로 해가지고 지급을 할 겁니다. 화물차주분이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개인 핸드폰으로 홍보하고 물량을 자체 처리한다. 아마 그 화주분이 한 30군데가 넘는다. 중복 포함해서 이 화주들한테 산재보험 신청을 전부 다 요청하면서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통장번호, 기타 등등을 개인정보를 주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월보수 신고할 때 신고는요 그겁니다. 그 단기 노무 제공자로 해서 아마 신고가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성명, 주민번호, 그 다음에 월보수 이 세 개입니다. 기본 정보가. 그 위에 거는 뭐 핸드폰 번호나 통장 번호 이런 것들은 주실 필요 없고요. 기본적인 거는 성명, 주민번호, 그다음에 월보수 신고입니다. 그 신고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양식이랑 같이 저희가 요거는
양식하고 그다음에 서식이 어떤 서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신고되는지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주 중에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 화물차주 중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입 가격에 따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대상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 가격에 따라서 매입 가격에 따라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실제로 노무 제공하면 다 적용받고요. 그 해당하는 보수는 보수 산정 방식에 따라 가지고 산정하게 됩니다. 그게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아닌지 또는 면세사업자인지 아니면은 간이 과세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요. 예, 전부 다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 신청 후에 사업장률 변경에 따른 보험료 인상이 있나요? 그 노무제공 23년도 7월 1일부터 노무 제공자는 그 사업장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립신고서에 화물차주를 선택하는 건가요? 어떻게 적용하나요? 성립신고할 때는 우리 사업장에 그 별지 서식 2호에 이 서식으로 신고하시는데 우리 사업장에 뭐 화물차주를 써요 라고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7월 14일까지 신고해 주시면은 8월 말까지 월보수 신고를 하시는데 7월 달에 사용한 화물차주에 대해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고정형이 있으면은 월보수 신고, 고정형이 아니라 단기 노무 제공 신고면은 그러니까 이런 1개월 미만 용차면은 단기 노무 제공자 신고 서식에 맞춰가지고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송사업자입니다. 플랫폼을 사용 중인데 플랫폼 종사자분들 신고는 플랫폼 사고 운송사업자는 원천공제에 납부만 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운송사업자는 플랫폼 이용하시면은 그 플랫폼을 이용한 모든 정보를 저희한테 신고할 겁니다. 월보수 단기 노무 제공 신고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그 번호로 해서 저희가 원천 공제 하셨다가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주가 차주님께 계산서를 발행해서 운임을 입금해 줄 때 산재보험료 빼고 입금하나요? 계산서의 금액과 입금 금액이 틀리니까요. 계산서에 이게 원천 공제 부분이다 보니 계산서의 발행 금액은 그 금액을 공제하신 금액이 아닙니다. 운행 금액이 되고요.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 공제에서 뺀다고 하면은 그 보험료를 공제하고 차액분을 지급하되 그 계산서 발행 금액은 부가세만 뺀 공급가액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산재보험료 원단위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원단위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지금 24시 콜이랑 원콜 등 수선 프로그램이 서로 산재보험료 산정 방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4시하고 원콜하고 전부 다 기존에 계속 회의를 했고 산정 방법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산정 방법이 다르다고 하시니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고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네, 계속 양식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저희가 공단 홈페이지에 조소관 실내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사가 24시 콜을 이용해가지고 2대 용차 기사님을 사용하실 경우 용차 기사님도 고용산재에 가입하라는 건가요? 여기서 용차 기사님은 고용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만 전수성이 폐지가 되는 거고 고용보험에는 적용 제외 기준이 있습니다. 1개월 미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기준 그대로 용차 기사님들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에만 적용이 됩니다. 화물차에 실제 운전자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실제 운전자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원칙적으로 지금 잘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소유주하고 실제 운전자가 소유주하고 다른 경우에 만약 명의상이 A고 실제 운전자 B일 때는 B가 실제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B에 대해서. 지금 위탁 차주분이 100명 이상인데 산재보험료 번호가 각각 어떻게 명시되나요? 그 산재보험료 번호는 개인 앞으로 차주 앞으로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장 앞으로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당 한 개씩 부여가 된다는 의미지, 화물차주 번호에 하나 부여된다는 거지, 그 화물차주 개인별로 해가지고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 운송사가 자기가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의 자기가 하는 부분 자기가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했다. 그럼 플랫폼으로 신고하는 거는 플랫폼. 그래서 두 개로 관리가 됩니다.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보험료 산정하는 건 맞지만은 개인 화물차주 A의 보험료 얼마, B의 보험료 얼마를 갖다가 개인별로 합산해가지고 산정한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총 금액 얼마로 부과를 하는 거지, 그 차주별로 해가지고 고의소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플랫폼 이용할 때 차량 운송료를 산재보험료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건가요? 플랫폼 이용할 때 차량 운송료 지급할 때 산재보험료 원천 공제하는 게 맞습니다. 기존 위험물 특고 대상 차량 또 이번에 바뀐 대로 그러니까 위험물 특고 대상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기존에 품목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14호 화물차주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만약 용차가 더 확대되는 부분은 용차입니다. 용차가 있는 경우에는 단기 노무 제공자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물을 실지 않아도 출퇴근 시 사고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운송 중이 아니어도 만약에 출퇴근제가 맞다 그러면은 그 출퇴근제로 해가지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플랫폼 예를 들어 24시에 사용되는 무전 같은 경우는 신고를 플랫폼에서 직접 하게 되는 거니 따로 사업자가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죠. 예. 플랫폼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한다면은, 자, 운송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빠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100% 신고를 하겠죠. 다만, 그 주선업자, 인수증 빼고는 신고가 안 되는 부분이니, 그거는 신고가 하셔야 될 것 같고, 플랫폼에서 신고했다고 하면은 운송사업자는 신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유통배송기사인데 7월 중순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7월달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고 납부하여야 하는지, 7월달에 그분이 일한 거에 대해서 7월 15일까지 중순까지 일한 거에 대해서 7월분 운송료를 지급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공제하셔가지고 여입 처리하셨다가 8월달에 저희한테 월보수 신고 또는 단기 노무 제공 신고 하시게 되면은 그때 저희가 고지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원화도 플랫폼 건설 현장 원도급 화도급 노무 제공하는 화물 차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요일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있습니다. 그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서식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기사님 주민번호 주소, 기사님 성명하고요. 성명하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하고 그 다음에 월보수하고 해당 월에 월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 개가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기 노무 제공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일한 날짜, 그렇게 노무를 제공한 날짜, 그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주소 같은 거 해당하지 않습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주선사입니다. 10만 원 이하의 운송료는 산재보험에 가입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부 다 하셔야 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다 적용을 받습니다. 보조기사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보조기사의 정의가 뭘까요?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보조기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 실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약에 명의상사업주 차는 배우자 이름으로 해놓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 운전은 그 남편분 배우자가 운전한다면은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조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특별히 뭐 일이 많이 몰리거나 했을 때 보조기사를 해가지고 하루 이틀 쓰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는 보조기사로 저희는 정의를 하는데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제2비에서 물어보셨습니다. 월보수 신고 시에 주민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도 가입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월보수 신고 시에 세금계산서가 2장 이상일 때 합산해서 신고하는 건지 각각 신고해야 되는 건지, 기존에 특고 산재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월보수 신고할 때 주민번호 외에 사업자 등록번호 가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화물차주 측정이 하나였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추진 중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확정이 되면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번 세금계산서가 2장일 경우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지 각각 신고해야 되는지, 월보수액 신고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2장이라면 합산 신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주 아래. 그 다음에 기존 특고 노무제공자가 가입된 사람은 기존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기존의 특고 고용 산재가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의 특고 산재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그 입직 이력을 저희가 6월 30일자로 해서 7월 말일 중순자로 7월 14일자로 전부 다 종료 처리할 겁니다. 이비직 신고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도 폐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 종료 처리를, 이직 처리를 다 할 겁니다. 그 신고하고 성립하고 수정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신고하는 방법 다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플랫폼 24시 이용은 플랫폼사가 하고 장기 용차 같은 경우에 관리번호 별도로 운송사가 신고하는 게 맞는지요? 예, 맞습니다. 전제 조건은 자기가 신고하는 게 전제 조건인데 만약에 플랫폼을 이용해서 용차를 쓴다. 이때에는 플랫폼사가 신고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만약에 하물면에서 플랫폼의 경우 등록 일자가 6월 30일, 상차 일자가 7월 1일, 그 다음에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가 6월 30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게 맞는지, 세금계산서 발행 일자 6월 30일이더라도요, 실제 노무를 제공한 날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율 산정범, 고용보험 보험료율 산정범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요? 기존에 있는 산재보험에 있는 방식하고 동일합니다. 월보수 다 동일하고요. 그 보험료율만 다르고 공제율도 동일하고요. 원천 공제하는 것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도 1월 1일자 적용되는 방식에서 보험료를 각각 나눈다 했죠. 그 방법 해가지고 고용보험료 산정을 합니다. 자, P34 참고 자료에 해당하는 유예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안 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다 신고하시고요.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내용. 자, 6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를 하겠다. 신고 안 해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겠다.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페널티가 부여되는데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이지 아예 성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아예 보험료 원천 월보수 신고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신고는 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 신고를 해주셔야지만 노무제공자한테 제가 발생하면은 그분의 월보수 산정할 수 있고 그분이 한테 보험급여 월 평균 보수 산정해가지고 보험급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서 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화물 차주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기사에 대해서는 산정해 보면 혹시 이 기사라는 게 근로자를 말하시는 거면 이미 다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기사분 우리 근로자에서 신고 안 하셨다면 그거 빨리 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철스크랩 주선 사업자입니다. 장기용차. 장기용차니까 개인사업자에서 매달 바뀌는 금액을 어떻게 매달 신고하셔야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분에 대해서 매달 보험료 산정, 그러니까 엑셀로 해가지고 산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보수만 산정하면은 보험료 나눌 수 있게 이게 어려운 수식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원다리 절차 부분만 하면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중개만 하는데 산재를 책임져야 되나요? 저기 잠시만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좀 이제 다음 사람이 와서 이제 아니 좀 목이 와서 못 아니 근데 질문이 저거 있으니까 저는 다 해야죠. 제가 지금 오늘 500분이 모이셨고 아마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못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런 말씀은 좀 드려서 죄송한데 Q&A에 지금 올려주시면 저희가 Q&A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지금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 답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신고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다 책임 있게 해가지고 저희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그 다음에 글로벌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오늘은 마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이 화물차주하고 화물기사님하고 그 다음에 화물차주 화물기사님하고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한두 번 더 줌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날짜를 잡아가지고 공지를 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했으면 좋은데 저도 지금 좀 한계에 부딪힙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은 저기 지금 계속 채팅창으로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